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염증성 장질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증성 장질환은 어떤 병인가에 대해서 아마도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정의상 이 염증성 장질환은 원인을 잘 모르는 장관 내 염증 반응이 지속되어서 복통이나 설사, 혈변이 유발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급성 장염이나 과민성 대장증과는 달리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데 결국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지는 이제 질병이고 천공이나 농양 또는 이제 대장암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되는 점차 진행하는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염증성 장질환이 크게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아니는데 두 질환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면 이 궤양성 대장염 사진이 있고요. 이 궤양성 대장염은 이 장에서 장 표피에만 주로 염증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발생하는 증상이 설사와 혈변이고 이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는 대장에서만 발생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크론병은 이와는 달리 장의 깊은 부분까지 장의 전층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들이 특징이고 따라서 내시경을 보면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깊은 궤양이 흔히 발견됩니다. 따라서 이 병이 더 심해지면 장 전층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제 천공이나 이제 협적과 같은 합병증이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서만 주로 병이 발생하지만 크론병은 이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위장관 전체에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이제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염증성 장질환은 산정특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염증성 장질환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국가에서 진료비를 보조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매년 이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2009년부터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2018년 자료를 보면 크론병이 약 23,000명, 궤양성 대장염이 약 45,0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어서 아마 올해 기준으로 7만 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매년 4,000명 또는 5,000명씩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정도가 되면 약 10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병률은 아직 0.1%에서 0.2% 정도지만 북미,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이제 북유럽 같은 서구 선진국에서는 현재 유병률이 0.5%에서 0.7%에 이르고 있고 203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약 1% 정도가 염증성 장질환을 이제 앓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놀라운 보고들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발생 분포를 알 수 있고요. 위에 보시면 크론병은 이제 주로는 어린 나이에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많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이제 주로는 이제 어린 나이도 많지만 최근에 이제 역학적으로 이제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 노인층 연령에서도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이제 역학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이러한 질환 발생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이제 외래를 보면 이제 많이 물어보시죠.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고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이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연구는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보면 이제 환자가 갖고 있는 유전적인 이상 때문에 환자 자체의 어떤 면역 조절 기능에 이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환자가 갖고 있는 장내 미생물이 뭔가 다른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에는 이제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이 그리고 이제 흡연, 약물, 이제 감염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전적인 특성은 이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을 조절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최근에 이제 저희 크론병 학회 쪽에서 보면 이 시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지중해 시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염증성 장질 환자에서 이제 좋은 부분이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제가 이제 이 시기와 관련된 뭐 설문 또 이런 것들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흡연은 이제 크론병 환자에서 수술률 또는 이제 입원율을 높인다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크론병 환자에서 금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궤양성 대장 환자에서 금연은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흡연을 할 때 궤양성 대장 환자의 발생률이 궤양성 대장의 발생률이 좀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지만 이 흡연을 중단했을 때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발생이 에, 지속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흡연은 여러분들의 전신적인 건강과도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궤양성 대장 환자에서도 이전에 금연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은 잘못된 상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크론병 환자, 궤양성 대장 환자 모두 금연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약물은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비스테로id성 소염 진통제가 장관의 보호막, 장관벽을 허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염증성 장졸 환자의 이 악화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 약제를 꼭 써야 되는 경우들이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써야 될 때는 일단 우선적으로 대체 가능한 약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다면 필요한 경우에 아주 소량만 최소한의 용량만으로 이제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생제도 마찬가지고요. 어린 나이에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어른이 되어서 염증성 장질환이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항생제가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경우가 있긴 하고요. 하지만 결국에 마찬가지로 이 항생제도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용량으로 사용할 것을 이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 밴드를 통해서 정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상담할 수 있고 외래에 오시면 언제든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감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도 이제 다양한 소화기 질환을 이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위생을 이제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특히 요새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이제 특히 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만남을 이제 최소화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을 이제 권고를 드리고 손 씻기와 같은 이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 치료받는 목적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현재 증상이 없는 이제 관해 유지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간혹은 이제 병원을 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결국 이 염증성 장질환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과정 중에 점차 이제 악화되는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직장에만 염증이 국한되어 있다가 왼쪽 대장, 결국에는 이제 전 대장까지 염증이 퍼지는 경우가 흔히 있죠. 그래서 아마도 약 10년 정도가 되면 약 30% 이상에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크론병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 내에만 이제 염증이 존재하고 합병증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협착 또는 이제 농양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을 해서 수술을 받게 될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크론병 환자는 일반적으로 일생 동안 약 절반, 50% 또는 70% 정도의 환자가 최소 한 번 이상의 수술을 받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합병증이 없는 상태에서 조기에 환자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단이 된 이후에 이 환자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빠르게 질병이 진행을 할지, 아니면 이제 서서히 진행할지를 예측하는 위험도 분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위험도 분류에 있어서 아주 정확한 자료는 아직까지는 이제 밝혀지지 않고 여러분들 이제 외래에 오시면 제가 이제 간혹 이러이러한 연구에 참여해서 도움을 달라 요청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그러한 환자분들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많을 것이고 아마도 이런 연구에 참여를 하시면 향후에 이제 여러분들 포함한 이제 다른 환자들의 진료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위험도를 분류하고
위험도가 높다면 좀 더 이제 약제를 강하게 쓰는 것을 이제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고 위험도가 낮다고 생각되면 서서히 약제를 이제 증량하는 스텝업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보통 이제 뭐 6개월 정도죠. 6개월이나 1년 정도 환자분들 치료를 하고 우리가 이제 치료 목표에 적절히 도달했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증상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우리 CT나 MRI 또 내시경에서 소견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조직학적으로도 염증이 이제 많이 가라앉는지를 이제 많이 평가를 하게 되고, 예전에는 이제 증상 관해, 우리 증상이 좋아진 것을 중심으로 이제 목표로 해서 치료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내시경이나 CT, MRI와 같은 영상에서 이제 호전된 것들이 환자의 예후를 이제 더 좋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많이 밝혀지면서 조금 더 이제 내시경이나 영상학적인 검사를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평가를 통해서 적절하게 관해에 도달했다면 현재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염증이 남아있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환자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이후에 약물을 조절하고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우리 5AS 제제가 있고요. 상품명으로는 뭐 펜타사, 콜라잘, 뭐 메자반트, 아사콜 이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먹는 약이 있고 좌약이 있고 그리고 관장약 형태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먹는 약과 우리 좌약을 이제 동시에 병용하는 것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구약은 이제 약제에 따라서 소장에서부터 대장까지 약물이 퍼지는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이제 약제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자약이나 이제 관장약 같은 경우는 보통 항문에서 20cm 정도까지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흔히 쓰는 약이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이제 소론도라는 이제 상품명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계속 이제 외래 오시면 강조를 드리지만 이 소론도라 약제 굉장히 좋은 약제이고 빠른 효과를 보기 때문에 환자가 갖고 있는 불편한 증상을 빠르게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골다공증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을 빠르게 좋게 하는 관해 유도의 목적으로 이 약제를 쓰지만 환자가 증상이 좋아진 이후에 그 증상을 유지하는 관해 유지 목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선원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 또 부작용이 조금 이제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 약제를 중단하면 호전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런 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역 억제제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뭐 최근에는 이제 이름이 조금 이제 바뀌어서 면역 조절제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요. 어쨌든 이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면역세포가 자기 스스로를 이제 공격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면역세포를 이제 조절해주는 약제가 이 면역조절제가 되겠습니다. 뭐 아자프린, 이뮤란 또는 뭐 퓨리nep톤 이런 약제들이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이제 메토트렉세이트 약제도 저는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자시오프린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 약제를 쓸 때 심한 골수 억제나 이제 탈모와 같은 작용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여러 염증성 장질환 센터에서 NUDT15이라는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약제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고, 아마도 이러한 내용은 저도 이제 저희 밴드에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약제는 이 생물학 제제입니다. 이 안티 TNF라는 약제가 2000년대 초반에 개발이 되었고 국내는 아마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사용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약제를 사용한 이후에 크론병 환자와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수술률이 전반적으로 이제 감소 추세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많은 공을 세운 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미케이드, 휴미라, 심포니 같은 약제들이 있고요. 레미케이드는 이제 혈관을 통해서 주사한 약제, 우리 휴미라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 주사를 맞는 약제입니다. 그 외에 최근에 이제 킨틀렉스라는 약제, 또 스텔라라는 약제가 2017년, 2019년에 이제 도입이 됐고요. 향후에도 아마 2, 3년 내에 한두 가지 약제가 더 우리 임상에 도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는 이제
이 염증성 장질환을 조절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환자분들 상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이러한 약제를 적절히 사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또는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유병률이 국내에서 매우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결국 서서히 나빠지는 임상 경과를 보이는 질환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다양한 약제들이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어서 임상 진료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